자,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세트 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만반의 정을해서 오늘의 세 번째 세트가 펼쳐집니다. 이번 전장은 좀 어떻게 보이나요? 네, 일단은 전략적인 승부를 걸기에는 이 맵만큼 안 좋은 맵이 없습니다. 5개 전장 중에 몰래 건물 지을 자리가 제일 뻔한 전장이죠. 네. 그래서 막 진짜 들키든 말든 간다 식의 막 전진 추적자가 아닌 이상 전진 우간 어지간해서 걸립니다. 전진 로고복 공학시설 어지간해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맵에서만큼은 이가희 선수가 어떤 탄탄한 운영 한 번쯤 중간에 섞어서 준비를 해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자, 그래도 이가희 선수가 어떤 빌드를 좀 구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첫 경기에서는 우주관문, 두 네. 번째 경기에선 로봇공학시설을 썼기 때문에 3경기에선 항원회를 쓰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암흑기사. 그렇죠. 특히나 이 맵에서 암흑기사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트리플 지역 왼쪽이나 오른쪽 벽에 붙여서 수정탑을 짓게 되면 그렇죠. 암흑기사가 앞마당 지역 쪽으로 소환이 바로 되거든요.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암흑기사 쓰기 좋습니다. 이가희 선수가 최유정 선수의 그 플레이에 져서 한번 떨어졌었죠. 그랬다가 지금 부활한 거고요. 그랬어요? 그랬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만반의 정원에서 오늘의 세 번째 세트가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김가영으로서는 이번 세트만 잘 막아내고 여유롭게 플레이를 한다면 바로 결승 진출을 하는 거고요. 이가희 선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낭떠러지예요. 이번 세트를 무조건 이겨내야지만 결승 진출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김가영 선수는 이제 본인이 설정했었던 목표 하나가 있죠. 전승으로 우승을 해내겠다. 정말 한 발짝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승 우승 해낼 수 있을지 오늘의 세 번째 세트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빨간색 테란 김가영 선수 진영입니다. 자, 전승 우승이 김가영에게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인가요? 현재까지는 너무나도 쉽게 제압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4강 중반을 지나간 가운데 7전 전승 현재까지 기록 중입니다. 네, 이에 맞서는 이가희 선수 파란색 프로토스. 아, 진짜 조금은 이가희 선수가 조금 좀 편안하게 경기를 임한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각 맵별로 준비해온 빌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번번이 계속해서 막혀버린대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극복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김가영 선수가 특히나 굉장히 안정적으로 선택을 했고 또 상대방이 올인을 할 거라는 걸 의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올인으로 이기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올인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선 본인의 컨트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위해선 침착해야 되고요. 그렇죠.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침착함이 필요한 거군요. 사실 뭐 예언자라거나 뭐 암흑기사라거나 이런 종류의 뭐 공격 수단이 미사일 포탑이 제 타이밍에 있냐 없냐 사실 좀 yes or no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사일 포탑이 뭐 2개면 막히고 3개면 뚫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있냐 아니면 아예 없냐 요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뭐 방금 2세트에 준비했던 불멸자 우리는 그렇게 yes or no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병력을 서로 어느 정도의 교정 능력을 보여주느냐라는 그런 좀 운영과 컨트롤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빌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자보다 후자 쪽을 노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김강현 선수는 배제 안 하고 포탑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포탑을 계속 지어주면서 상대방의 어떠한 빌드들 야. 이 빌드를 쓸 수 있는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더블을 먹는 모습을 봤고 그렇죠. 또 이번에도 앞마당과 트리플 지역 쪽을 살짝 건설 로봇이 지나치면서 전진 관문이 안 된다는 걸 체크를 했어요. 자, 이가희 선수의 탐사정이 본인 앞마당에 공항연구소를 짓는 걸 확인을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광전사를 찍어준 모습이죠. 그렇죠. 두 번째 가스도 바로 올라가고 네. 있고요. 사실 이거를 공항연구소 러시가 오기 전에 광전사를 한참 전에 미리 찍어놨다가 공항연구소가 없으면 그때 취소하고 앞마당을 먹는 게 좀 더 깔끔한 최적화긴 해요. 근데 요 광전사를 미리 안 찍어놨다가 광전사가 조금 늦게 나오고 앞마당이 늦어지는 거는 허를 찔린 거죠. 이가희 선수가. 그렇죠. 그래도 그 이후에 판단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들고 네. 김가영 선수는 여기서 벙커를 먼저 지어주네요. 사실 이제 건설 로봇이 들어갔을 때 광전사가 나왔고 추적자가 지금 안 찍혀져 있는 모습, 모선액만 찍힌 모습을 봤을 때는 먼저 앞마당 쪽에 사령부를 지어준 다음에 그 벙커를 지어도 충분히 안정적인데 일단은 상대방의 올인을 너무나도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선액 봤으면 벙커 뭐 취소나 회수 해도 됩니다, 사실. 모선액 찍고 이 타이밍에 두 번째 카트 늦게 올라간 프로토스가
뭐 우주 관문을 전진해서 짓는다. 이건 뭐 무슨 뭐 미네랄 핵이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김가영 선수는 그리고 해병이 한 기씩 지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2기씩 지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원하는 실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해설진 분들이 계속해서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면 김가영 선수의 원래 실력보다 뭐 한 5, 60%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과연 이번에는 100%의 실력이 나올지. 근데 워낙 이 경기가 오프라인 경기가 좀 많이 떨리잖아요, 부스 경기가. 김가영 선수가 이제 본인의 제 실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대방 의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방 의식을 많이 하고 본인이 실력적으로 앞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빌드를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빌드, 그리고 조금 더 수비적인 최적화가 안 되는 빌드들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의식을 안 하고 레더 경기 하듯이 게임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최적화가 나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함정이라는 부분, 김가영 선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올지도 몰라, 나를 상대로 승부수를 가져올 거야, 뭐가 뭐 어떤 타이밍이 올지도 몰라, 이런 것 때문에 빌드 자체를 연습 때랑 다르게 해요. 그렇죠. 빌드 자체가 해병을 하나라도 더 찍고 나서 더블, 벙커를 하나라도 더 찍고 나서 테크,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긴장되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면은 안 겪어본 상황이거든요. 이 타이밍에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게 습관적으로 막 내가 뭐 눈 감고도 100번씩 던져봤던 슛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선택인 거예요. 매 순간이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네. 더 긴장될 수 있어서 저 순간 불멸자인 줄 알았어요. 좀 제 플레이를 좀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거는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네. 사실 김가영 선수가 레더 플레이를 하게 됐을 때는 12병영 12가스를 올려주면서 사신 플레이 또는 그쵸. 노병영 더블을 해주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첫 경기부터 세 번째 경기까지 모두 반응로 더블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빌드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최적화가 아닙니다. 네. 결과적으로 공항연구소 러시가 있었더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프로토스가 앞마당 활성화가 먼저 됐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앞마당 쪽에 투가스를 빠르게 확보를 하면서 이가희 선수가 이번에는 거신 짜내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거는 거의 무조건 거신 한 2거신이나 3거신 타이밍 올인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빌드죠. 왜냐면은 그냥 거신으로 좀 수비적으로 하면서 관문도 늘리고 뭐 천천히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려면은 앞마당에 최소한 광물의 8기 정도는 붙고 나서 가스를 파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스를 빨리 판다는 거는 공격 갈 때 공격력을 올려줄 역장을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해서 파수기를 빨리빨리 뽑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가희 선수에게 조금은 아쉬운 게 있다면 본진 쪽의 탐사정과 앞마당 쪽의 탐사정이 최적화가 안 됐습니다. 본진 네. 쪽의 탐사정이 너무 많아요. 네, 해병의 숫자가 꽤 많습니다. 불금 2기가 추가된. 이런 관측선을 끊어주는 플레이도 너무 좋고 포탑을 지어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을 했지만, 이가희 선수가 굉장히 배를 불리면서 거신 타이밍을 조금 더 앞당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가희 선수가 빌드를 구사했을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조금 안정을 찾은 건가요? 조금 급한 마음이 좀 엿보였던 앞 세트였었는데, 두 세트 전부 다 좀 급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세트에서는 조금 안정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는 좀 더 과감한 쪽이 이기는 싸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 거실러시가 제일 강할 때는 중간에 테란 병력 하나도 안 만나고 상대방 기지 근처까지 갔는데 평화롭게 걸어가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 관문이 완성이 돼서 관문 뚜껑 딱 열리고 상대방 기지 바로 앞에서 소환해서 거신과 관문 조합이 합세됐을 텐데, 가다가 테란 병력 만나서 막 중간에 막 거신 둘에 막 파수기만 둘 셋에 수석자 하나밖에 없는데 막 역장 치고면서 막 거신 하나 끊기고 이러면은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막 나가려고 할 때 오른손이 네. 본진에 떨어지고 그쵸. 뭐 이렇게 되면 시간이 벌리는 상황이 마련이 된다면 테란이 좋아지게 되는 건데, 테란 선수가 시간을 벌기 전에 미리 도착을 한다면 이가희 선수 재련소와 황혼회를 올려주면서 야, 황혼우가 나오네요. 요거는 스캐너 탐색을 의식을 했네요. 네. 상대방 스캔이 나의 본진에 떨어지자마자 관문 올라갔고 로봇공항식 지원소 올라간 거 다 들켰다. 지금 가면 막힌다. 급전환. 근데 확실히 급수정. 이 판단도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죠? 자, 여기 근데 과연 이가희 선수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다면 관문을 미리 늘려놔야 하고요. 왜냐하면 자원이 그쵸. 너무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체제 전환을 한 것이 먹혀 들어갈지. 자, 지켜보겠습니다. 공업을 눌렀다는 건 거신 점출한 뜻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돌진광전사로 빠르게 전환할 거면 방업을 눌렀겠죠. 거신 점출, 이 소위 말하는 그 거신 왕추적자라고 하는 다수의 거신과 다수의 추적자로 전멸로 바이킹 끊어먹고 역장으로 진입 금지시키면서 거신으로 지상병력 녹여주는 요 체제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가희 선수는 지금 관문만 늘려주고 상대방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수비를 한 번만 해낸다면 타이밍이 생기게 되는데, 아직까지 관문 추가가 늦기 때문에 병력 양이 너무나도 적어요. 이렇게 되면 김가영 선수가 병력을 계속 쥐어짜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자, 불사조로 김가영 선수의
병력을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별다른 소득 없이 제압을 당했습니다. 네, 아마도 관문을 안 늘리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트리플인지 아닌지 보고 나서 확장을 따라갈지 관문을 늘릴지 조금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테란 트리플이 없네? 그러면 상대도 짜내기구나. 나도 병력 머릿수 맞춰줘야지. 관문 4개 추가. 타이밍 조금 늦었지만 뭐 지금이라도 해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관문 숫자 늘려주고 있네요. 김광영 선수가 바로 바이킹을 추가해주기보다는 먼저 4개의 의료선을 찍어준 이후에 우주공을 한 개 더 늘려주고 바이킹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가희 선수가 조금만 더 컨트롤에 신경을 쓸 수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타이밍은 무조건적으로 생깁니다. 자, 먼저 트리플 지역 가져가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네. 자, 거신 추적자가 이제 의료선 드랍 플레이, 특히나 이제 다수의 의료선으로 오는 폭탄 드랍 이런 거 맞기에는 상당히 이제 괜찮은 체제죠.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김가영 선수는 의료선을 돌려서 막 괴롭힌다라기보다는 정면으로 꾸준히 나가는 척 압박을 하면서 만약에 관측선이 있다면 관측선한테 내 병력을 일부러 보여주고 네. 아니면 관측선을 커트해서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이런 좀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액션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신 추적자 올인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네. 바로 기사단 기록 보관소가 올라가면서 고위기사 체제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재련소를 한 개 더 추가를 해주면서 방어에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적자 고위기사의 조합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죠. 네. 광전사 고위기사라는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치즈 냄새가 슬슬 풍기고 있는데 김광현 선수가 액션이 묘하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니 일부러 액션 없이 상대방에게 특별히 병력 소모 없고 내 의료선 나가서 괜히 죽지 않고 의료선을 추가 생산을 안 하겠다는 뜻, 바이킹만 찍겠다는 뜻, 추가 업그레이드를 할 가스조차 아껴서 바이킹 최대한 숫자 짜내서 치즈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렇죠. 왜냐면 무기고도 안 지어줬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늦어도 한 20초 안에는 출발해야 됩니다. 14분 30초에 출발하면 베스트 네. 타이밍이 될 수 있네요. 지금. 네, 한 15초 안에 출발해야 됩니다. 카운트다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 바이킹. 그러면 폭풍이 완성됩니다. 이가희 선수 폭풍 타이밍은 괜찮은데 고위기사가 없어요. 가스가 아무래도. 빨리 네. 고위기사 추가해줘야 됩니다. 고위기사가 나와서 폭풍이 한 4번만 떨어지게 돼도 치즈를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어요. 한 기는 부족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3개가 동시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킹이 10기가 확보가 됐고 떠나야 되거든요. 지금. 네, 지금 안 떠내면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야, 지금- 바이킹 숫자 꽤 많습니다. 출발할 만하죠? 병력은 압도적이에요. 근데 무기고를 네.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네요. 폭풍만 아니면 이게 막힐 사이즈가 아예 안 나오는 정도의 압도적인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냥 좀더 길게 운영을 바라보면서 무기고가 좀 늦지만 병력을 쥐어 짜낸 만큼 센터 싸움에선 상계를 잘했을 때 압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스톰 돌진 완료가 됐고요. 이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위기사로 넘어가긴 했지만 육가스를 확보하는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고위기사를 찍어야 돼야 하는 상황이 도래를 해서 추적자 숫자가 좀 적어요. 네. 자, 조금 있으면 무기 전멸. 2단계도 완료가 되고요. 자, 바이킹으로 거신 점사. 아우! 예, 폭풍 자체는 잘 들어갔지만 기본 병력의 머릿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 거신 2기, 3기. 거신이 딜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바이킹에 이거 순삭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병력 수 자체는 머릿수 자체는 원래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이거는 폭풍 한 방 정도 더 정타로 맞아도 돌진해볼 만합니다. 자, 고위기사. 폭풍 빗나갔어요. 실지.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승에 진출한 김가영 선수. 자, 결승 진출의 소감이 어떤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영 선수 결승 진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 2, 3세트 전부 다 따냈는데 오늘 경기 마치고 나서 표정이 조금 안 좋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경기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이긴 했지만 제 스스로 만족을 못했어요. 자, 우리 해설진 분들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길 김가영 선수는 경기만 나오면 실력이 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해주는데 그런 건가요, 진짜로?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0도 아니었어요. 30으로 결승 진출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김가영 선수한테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레더 경기를 할 때나 연습 경기를 할 때는 사신 더블 또는 노병영 더블을 하잖아요. 근데 대회에 나와서 이가희 선수를 상대할 때는 반응로 더블만 세 판 했거든요. 이런 빌드 선택에 대한 이유가 좀 있나요? 평소에는 그냥 레더에서는 사신으로 해도 마음이 편한데 일단 상대가 뭔가 올 거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해병을 많이 뽑는 게 우선 좀 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찰을 좀 사신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반응로 더블을 했어요.
확실히 김가영 선수가 긴장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해서 반응로 더블을 했는데 대회에서 본인이 원래 하던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 실력 100% 나오고 좀 더 압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압살하는 모습을 뭐 지금까지는 늘 보여줬지만 결승전에는 몇 프로 경기력이 좀 나오실 것 같은가요? 70%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현재까지 이 4강까지 경기를 마쳤잖아요. 지금까지 경기했던 거 수준을 봤을 때 가장 본인의 능력이 많이 나왔던 건 몇 % 정도 됐을까요? 김아름 선수랑 했을 때 초반에 되게 불리하기 시작했는데 운영으로 이겼던 거 그 경기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장 만족했던 경기.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지명식 때부터 이가희 선수에 대해서 조금 의식을 했었잖아요. 좀 베일에스에서 걱정도 되고 좀 무서운 상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막상 맞부딪혔을 때 좀 완승으로 3대0으로 이겼어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 좀 내가 걱정했던 상대도 이 정도인데 뭐 긴장 좀 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좀 안도감 같은 거 이제 슬슬 들 때 안 됐나요? 아니 아직도 아까 경기 때 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불안해요 마음이.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근데 3할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목표로 밝혔던 전승 우승이 이제 결승만 남았어요.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나요? 일단 긴장을 안 하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고 여기 연습실 문 안 여나요? 연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와서.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볼게요. 이제 현재 문세미 선수랑 그리고 최유정 선수가 다 이번 주에 경기를 할 거잖아요. 어떤 선수가 결승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문세미 선수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오, 왜요? 제가 전 시즌에 민세미 선수한테 2판 졌었는데 네.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와! 자, 과연 이번 주 토요일에 펼쳐질 경기 중에 어떤 선수가 올라올지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지 문세미 선수가 조금 더 활활 타오르실 텐데 말이죠. 네, 정말 보기 힘든 김가영 선수의 모처럼 만에 이제 도발 멘트였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번 경기에서 처음 봤어요. 늘 자신 없어요. 연습 많이 못해서 조금 두려워요. 라는 말을 많이 해줬는데 자, 과연 문세미 선수가 올라가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냥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게을리했던 것 같아서 좀 반성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결승전에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에 진출한 김가영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4강 1경기 5판 3선승이었는데 김가영 선수가 3세트를 모조리 따내면서 현재까지는 전승을 하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야, 오늘 김가영 선수의 실력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이게 3승하기가 쉽네요. 사실 30%밖에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경기를 봤을 때는 질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경기력이 괜찮았고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레더 경기하듯 맘 편하게 결승을 치룬다면 전승 우승도 불가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 김가영 선수가 정말로 이제 마음 편하고 긴장만 극복하면은 전승 우승 충분히 가능한 역량이 이미 있는 거를 이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근데 만약에 긴장함이 발목을 잡는다면은 그 빈틈을 확 이렇게 노려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상대가 또 4강의 반대편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경기 결과를 화면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가영 대 이가희 선수의 대결은 3대0으로 반이연구소, 세종과학기지, 만반의 주정원 3개를 모두 다 가져갔어요. 이가희 선수가 플래티넘이고 김가영 선수가 그랜드마스터 보니까 상대방을 잡기 위한 칼을 갈아왔는데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 빌드가 조금 컨트롤에 부족함이 보이면서 막히게 되고 3경기에서는 어차피 본인의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면 지는 게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운영을 했지만 타이밍에 맞춰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좀 넷이 처음 오프닝 할 때부터 말씀해 주셨던 거가 플래티넘이 마스터를 잡는 모습을 좀 나름 조금은 기대를 했었는데 자, 아쉽게 이가희 선수가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 4위전에 이가희 선수는 진출을 하게 됐고요.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있을 매치죠.
네, 정말 자. 기대되는 대결이 남아있죠. 네, 진짜 이거 결승전 못지않은 흥행이 될 것 같은데 문세미 선수와 최우정 선수가 이번 주 토요일 경기를 펼칩니다. 오후 3시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4강 2경기 맵 순서를 보면요. 바니연구소, 만발의 정원, 세종과학기지, 에코, 데드윙입니다. 네, 신기하게도 오늘 경기와 오! 전장 순서가 똑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막 제작진이 게으른 사람들이야 추첨을 한 번 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짠게 네, 네. 아닙니다. 2번 추첨을 했는데 2번이 똑같이 나왔어요. 와,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0.83%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이 나올 확률이 1%가 안 됩니다. 헐. 엄청난 우연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정말 신기한 해프닝이 한번 또 WSL에 이거 있었어요. 뽑으신 분 로또 사셔야겠는데요? 이거 로또 사실 당첨되면 로또를 힘든 거 사서 아니에요? 저 확률에 당첨이 됐다면 굉장히 야. 많은 금액을 가지게 됐을 텐데. 로또는 사실 확률이 훨씬 낮죠. 그렇죠. 네, 여기 헝그리에 출근 안 해도 됐을 뻔했는데. 자, 문세미 선수 저그 대 프로토스의 경기를 바로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